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밖에 날씨가 참 춥습니다. 오늘 첫눈 예보도 있는데요.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프리마켓 상황부터 개장 상황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ADP 민간 고용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매출 성장 목표 하향 또 조정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즉각 반박 성명을 냈고요. 또 여기에 ISM 11월 서비스업 지수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발 수익성 우려로 기술주는 조금 부담이 계속됐습니다. 고용과 서비스업 물가 급락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주요 테마주와 중소형, 금융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상황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 강세 흐름 나타났고요. 무려 9거래일 만에 종가 4,000포인트를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39% 상승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정책 효과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통과가 됐고 또 여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신용잔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좀 연이어서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4분기에 18조 원, 또 내년기 1분기는 23조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라는 보고서도 나왔고요. 또 4분기 디램 공급 가격이 최대 70% 인상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물산 관련해서 지분 이슈도 나오면서 지주사들도 움직였고 또 조방원이 또 오랜만에 동시에 반격에 나섰는데요. 그중에 가장 강했던 건 원전이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원전주들 시세가 좋은데 오늘 장 개장 후에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밤에 있었던 로봇 이슈까지 지금 반영이 되면서 로봇주들도 상승률 좋습니다. 그렇다면 12월의 주인공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장 마감 상황부터 또 전일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또 오늘 시장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나오고요. 또 하단에 지금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채널 연동되니까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방송도 참여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라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9거래일 만에 다시 찾아온 4,000피,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어제 같은 시장 보시면 투자자분들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방했던 시장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1.04% 오른 4,03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AI 고평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 살아난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코스피 9거래일 만에 4,000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0.39% 오른 932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에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홀로 팔자세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1,123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지수를 지탱했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매도하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2가지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BH 같은 원전주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 이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이 원전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원전주 쪽에 투심이 쏠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쪽 이슈도 굉장히 핫했는데요.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총 4조 5천억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건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참여 기회를 크게 늘려서 지역 경제의 돈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국토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에 중심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장은 특정 이슈보다는 종목과 업종별 순환매가 뚜렷하게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는요, 삼성전자가 내년 엔비디아 물량의 절반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지만 SK하이닉스 보시면 1%에 가까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중공업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4.5%, HD현대중공업 2.7%, 기아 1.4% 등 강하게 올랐습니다. 반면 KB금융이 어제와 달리 0.23%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은 좀 숨고르는 모습 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대형 바이오주가 차익 실현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일부 중소형 성장주는 상승세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2개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삼성물산입니다. 리움미술관의 명예관장인 홍라익 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전량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주가 급등했습니다. 총 180만 8,577주가 내년 1월 2일에 증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증여 후에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20.82%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물산은 어제 9%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CES 2026 발표 효과와 아이폰 폴더블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9.27% 강하게 상승한 27만 1,000원의 정가 형성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LG이노텍의 4분기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신모델 판매 호조와 환율 효과로 카메라와 기판 부품 수요가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선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상황 속에 어제는 CES 2026에서 미래차 기술 35종을 공개하면서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졌습니다. 특징주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장이 주목한 AI 시그널 2가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장을 지배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기대감과 함께 대표적인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 천일고속이 8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26일 하루 거래 정지가 될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쏠리는 천일고속의 질주는 어제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10배 이상 뛰어오른 천일고속, 이제는 40만 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장 상한가 기록 경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 묶이는 부수적인 테마주에도 수급이 쏠리면서 대성산업과 동양고속도 일제히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MLCC입니다. 전자기기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는요, AI 서버와 전기차 수요 급증에 힘입어 없어서 못 팔 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미 삼성전기의 MLCC 생산 라인은 풀 가동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해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면서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올해 4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15%,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콘텐서나 네온테크 같은 관련주에서도 운기가 퍼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초록불 키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8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17%, S&P 500 0.3%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있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가 고용 발표를 한 이후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DP가 발표한 11월 민간 고용은 예상치와 다르게 3만 2천 명이나 감소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로 인해 시장에서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된 하루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수요일 미국장은 3대 지수 일제히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디인포메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를 낮췄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술주 특심이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와 아마존 역시 동반 약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만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술주의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 역시 보여졌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요. 테슬라가 로봇 관련 행정명령 취지 기대감에 4% 넘게 강하게 올라졌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약세였지만 마벨이 8% 강하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크루셜 사업 철수 발표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통과 방어주는 달러트리 호실적에 좋은 모습 가져갔고요. 금융주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호실적에 힘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장은 AI 수요 둔화 우려로 기술주가 흔들렸지만 장중 반박 보도로 인해 낙폭을 일부 회복했고요. 테슬라와 반도체주는 강세, 소비와 방어주는 실적과 연휴 판매 개선으로 탄력을 보였습니다. 연말 특유의 얇은 거래량 속에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관련 뉴스 민감도와 종목별 모멘텀 확인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시면요.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적신호가 켜지면서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확고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간밤에 미증시 모두 일제히 플러스권 마감했고요. 다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S&P 500 지수 강보합권, 나스닥 지수도 0.17% 올랐고요.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 4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0.86%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요. 2년물 국채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비교했을 때 10년물은 다시 4% 위에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JP 모건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4% 수준에 움직이다가 내년 말에는 4.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부상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비둘기파 연준이 등장하면 여전히 3%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간밤에 더 인포메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일부 소프트웨어의 판매 목표치를 낮췄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 소식에 주가가 2.8%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쯤에 로스차일드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투자 의견 하향 이후에 또 AI 거품론이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됐었잖아요. 장 초반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하는 또 이야기를 내면서 그래도 바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객사들은 업무 오류와 연동 문제로 유료 도입을 꺼린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수익화 논란을 자극시켰는데요. 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빠른 반박으로 진정세는 보였지만 제미나이 3죠. 이 출시로 모멘텀을 확보한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빅테크 전반적인 탄력은 좀 둔화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히트맵 통해서 살펴볼게요. 애플은 차익 매물과 또 투입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간밤에 빨간불 짙게 켰습니다.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1% 마이너스권 나타났습니다. 브로드컴은 약보합권 나타났고요. 아마존과 엔비디아 협력 소식에 좀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알파벳 강세에 좀 기대감을 다시 가지고 가면서 브로드컴이 낙폭을 축소해 갔던 점이 어제장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AMD는 1% 플러스권, TSMC, 인텔도 모두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특징주였던 것은 마벨이죠. 월가가 마벨 테크놀로지의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올해 내내 부진했던 이 마벨 주가가 또 짙게 초록불을 그려냈습니다. 7% 넘게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전년 대비 중국 내 판매가 10% 증가한다라는 호재도 있었고 또 여기에 로봇 관련 행정명령도 소식도 있었죠. 잠시 후 시황 얘기하면서 전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과 함께 테슬라 또 로봇주들의 힘이 좋았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4%대를 보였습니다. 700억 달러 규모 투자 소식과 함께 좀 하락세 나타났고요. 또 여기에 소매업체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가 연간 예측을 상향 조정하면서 15%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종목들 살펴봤고요. 간밤에 또 글로벌 이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11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나왔고요. 전월 대비 32,000명 감소했는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시장의 전망치는 11월 중 고용이 오히려 4만 명 증가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결과치를 보시면 반전입니다. 오히려 감소가 했는데 감소한 수치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소규모 기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5만 3천 명이 감소했던 23년 이후로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4%를 나타냈고요. 원래 12월 5일 발표 예정이었던 이 미 노동부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서 12월 FOMC 이후에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금리 인하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지표는 어젯밤에 나왔던 이 11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계 지표 결과가 나오면서 고용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한 번 더 커졌고 반면에 또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52.6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또 0.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또 제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한 거고요. 또 여기에 주요 테마주를 비롯해서 중소형주, 금융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벌써부터 프리마켓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식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AI에 이어 로봇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매체가 나왔는데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폴리티코의 보도한 인용을 따르면 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근래 로봇 업계 최고 경영자들과 잇따라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고요. 로봇 산업 발전을 가속하는 데 전폭적으로 가하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3명의 소식통 가운데 2명이나 무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교통부 역시 연말 전에 로봇 워킹그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무렵 중국이 18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바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미국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본, 독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도 국가 로봇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로봇 산업에 관련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12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로봇 관련 투자액은 지난해 2배인 무려 2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우리나라 관련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면부터 한국 PIM, SPG, 대장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계속 강했던 고영, 한라캐스트, DIC 이런 로보티즈 또 로보로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도 국내 증시 장 출발하면 어떤 흐름 보여줄지 상승 출발 이어나갈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스타트업 넵튠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AI 기업들이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하는 이 모니터링 그리고 디버깅 도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넵튠을 인수한 건데요. 인수 조건은 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넵튠은 연구자들의 복잡한 훈련 업무 과정을 좀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빠르고 또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픈 AI는 넵튠과 계속 협력해서 이들의 도구를 오픈 AI의 훈련 스택 깊은 곳까지 통합해서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오픈 AI는 올해 적극적으로 좀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 인코포레이티드를 인수했고요. 또 9월에는 스태시그를 11억 달러에 5월에는 AI 스타트업 아이오를 또 60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에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또 국내 증시 장전에 참고할 만한 이슈 2가지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전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장중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관세 정책 그 성과를 자랑처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여기에 미국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관세 이전에 동맹국조차 미국의 돈을 뜯어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또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더 곁들였는데 한일 투자금의 일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겠다라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해서 조선협력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원전과 조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는 건 이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에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짓고 있는 SMR 관련 데모 플랜트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HD 현대가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건설업계도 또 훈풍을 일으킬 수 있겠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도 국내 업체가 미국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그런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건설주들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어서 계속 그 상승 힘을 받아갈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전력망 시장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해온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호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일단 AI가 불러일으키면서 전력망 교체 수요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원전주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열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달리 지금 한국 정부는 좀 원전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전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이웨이의 길을 가겠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육상풍력 보급을 2030년까지 최대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킬로와트 시당 180원을 웃도는 이 육상풍력 발전 단가를요 150원까지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정부는 현재 최대 10년인 인허가 기간을 너무 길다 또 6년으로 단축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재 45%에 불과한 터빈 국산화율을 또 높이기 위해서 R&D에 집중 투자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보증 지원 규모를 PF 대출 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까지 저희가 모두 챙겨봤고요. 개장 전에 또 전일 국내 증시 거래대금 상위단에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제가 2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삼성 에피스홀딩스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이죠. 어제 국내 증시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테마주는 아무래도 지주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2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던 터라 삼성 에피스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 어제 국내장에서 제약바이오 좀 정신없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보다 무려 50%나 더 증가할 여력이 크다라는 또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1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전체 지분을 인수한 후에 이제 마일스톤 바이오시밀러 판매량이요. 23년은 전년보다 9% 증가를 했고요. 작년 판매량은 전년보다 무려 23% 늘었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35%나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25년 추정 매출이 전년 대비 이렇게 35% 상승 전망세가 나오고 있고 또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27년에는 무려 영업이익률을 25% 정도까지 쭉 유지하면서 R&D 그리고 매년 전년 대비 400억 원에서 500억 원 투자 추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 추가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또 최근에 한수원과의 대형 원전 협력 그리고 GVH와의 차세대 SMR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물산은 한수원과 함께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핵심 파트너로 참여를 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또 미국 GVH와는 SMR 사업 협력을 또 본격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렇게 원전에서도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가치 반영 등으로 밸류가 상승하면서 동사 수혜감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 건설 업종들 시세가 좋았는데 주택 공급 확대, 건설 산업 정상화, 또 국토부 주요 정책 방향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삼성물산도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삼성은 건설 산업 정상화와 또 LH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을 전체 다 물려주겠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삼성 관련주들이 힘이 좋았는데 그중에서 삼성물산 또 삼성 에피스홀딩스 종목들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이제 양시장 모두 장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저희는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양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비가 좀 엇갈린 모습인데요. 오늘도 종목들 빠르게 따라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알려드립니다. 현재 거래소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0.43% 밀린 채 4,0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9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볼게요. 현재 개인 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3,600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3,0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또 물량 사자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 힘이 조금 약합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했는데 오늘은 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큽니다. 2.5% 하락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바는 강하네요. 2%대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0.7% 하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1% 상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알테오젠 또 오늘은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로봇주들 쪽으로 지금 장 초반부터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 대장주로서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로보티즈도 동반 강세입니다. 5.68% 상승입니다. 로봇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주도하는 트렌드 섹터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김도희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도희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도희입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연말 랠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연말 랠리란 이름보다 더 자주 들리는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천스닥이라는 이름인데요. 천스닥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있으면 좋을지 오늘 4가지 섹터들 구성해봤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 트렌드 섹터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바이오, 2차 전지, AI, 그리고 로봇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바이오주인데요. 이 바이오는 천스닥의 기본값이라 불리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주는 보통 코스닥이 강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전통적인 주도주인데요. 특히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바이오의 발걸음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바이오주는 왜 강세를 보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그리고 임상시험과 같은 장기간 투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회사채 발행과 대출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용이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금 조달에 있어서 유연해지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머니무브 현상 때문입니다.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한마디로 금리 인하가 되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채권보다 고위험 그리고 고성장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금리 0.5%였을 때 바이오주가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들어서면서 바이오 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채택했는데요.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인프라 확보와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대표 바이오 관련주 ABL 바이오, D&D 파마텍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해줬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주 흐름 살펴봤는데요. 내년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들도 상시 대기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인데요. 저는 이 2차 전지주를 천스닥 랠리의 엔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작년엔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여줬다면 올해는 소비와 장비 중심의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뉴스가 있지만 정작 시장 안쪽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차세대 소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재와 장비 중심의 코스닥 종목들에 더 강한 수급이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어떤 기술로 경쟁하게 될지 그 방향성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완성차는 경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배터리 소재와 장비는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을 지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용해서 소재 효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 업종은 단순히 업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계없이 R&D 투자가 지속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은 이 CNT 도전제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데요.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서버 그리고 전력반도체 ESS와 같은 다른 산업까지도 시장이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바로 실리콘 응급제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의 배터리는 리튬 2톤 배터리인데요. 이걸 대체할 차세대 기술에 대한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의 핵심 기술은 거의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강한 이유, 단순한 업황 개선이 아니라 기술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가져갈 것인가, 이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중심이 바로 코스닥 중소형제 소재 장비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스닥 시대에서 2차 전지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주인데요.
여러분 올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뭘까요? 저는 AI였는데요. 모든 종목들마다 이 AI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섹터에 다 AI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글로벌 기업까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다 안다는 AI주,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요? GPU와 서버의 수요가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소식, 바로 AI 서버가 부족하다, 그리고 GPU가 없어서 모델을 못 돌린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AI를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초고성능 GPU, 그리고 대규모 서버가 필요하죠. 현재는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질러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I 서버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코스닥에도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주로 노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한 달 전쯤 상장한 회사죠. 다들 이 회사 보고 이거 뭔데 이렇게 상승세가 가팔라라고 깜짝 놀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상장 후 이틀 만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 무려 4배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삼성전자와의 협력 소식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I 버블론에도 AI 열풍이 식을 수 없는 이유, 바로 한국 시장의 특징 때문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원래 IT 장비, 솔루션, 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이 말인즉슨 글로벌 AI 투자가 확대되는 순간 그 수혜가 가장 빨리 반영되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AI 반도체와 AI 서버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장비와 보안 등의 세부 카테고리까지 모멘텀 확산이 가능한 게 AI 섹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인데요. 이 로봇과 AI는 쌍둥이처럼 떼놓을 수 없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실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발전 속도 이꼴 로봇의 성장 속도라는 공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붙어버리니까 기술력과 실적, 수요까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구조가 된 건데요. 최근에는 식당에서 서빙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이동 보조까지 하는 로봇들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도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틱스 같은 종목인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월 말에는 34만 3천 원 선에서 출발한 주가가 지난달엔 40만 원 선에서 꾸준히 안착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로봇과 피지컬 AI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집중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이 뚜렷해졌었습니다. 올해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용 자율주행 청소 운반 로봇 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생활용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고요. 로보티즈는 바퀴 달린 로봇 플랫폼, 그러니까 지금 병원, 물류 공간에서 사람 대신 이동하는 로봇의 핵심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기술력 중심으로 묶어서 움직이다 보니 단순 테마가 아닌 실수요 기반으로 한 성장주라는 점이 로봇 섹터의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로봇은 미래 산업의 느낌이 강하지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결국 우리 실생활에서 이미 다 쓰여지고 있는 점, 바로 핵심 테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천스닥 시대를 맞아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4가지 선정해 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도희였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5분 45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500여 개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000여 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0.73% 밀린 지금 4,00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 보합권이긴 하지만 9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또 현대차 지금 자동차주들이 또 수급이 좋습니다. 현대차가 3%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9%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0.19% 마이너스권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9시 장 초반에 확인했을 때는 8%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살짝 밀린 그런 모습이죠. 6%대 그래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7%대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2%대 상승입니다. 제약바이오도 현재 비만 쪽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밖에 펩트로는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또 파마 리서치, 미용 쪽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장 초반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비만 쪽이고요.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ADC 기반 항암제 개발하는 에임드 바이오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성장 첫날부터 지금 300% 상한가를 또 도달을 했습니다. 이 ADC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흐름 또 이어서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 자동차 쪽도 흐름 좋고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 시세가 좋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좀 현재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양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이어갈지 아니면 상승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을지요. 로봇주들의 시세도 오늘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팍스 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은 물론 또 내일장에 대한 든든한 대비 전략까지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